안녕하세요. 편하게 라디오처럼 틀어놓고만 있어도 건강 지식이 저절로 스며들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신기한 채널 레몬백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발바닥 파스 붙이고 계세요? 요즘 정말 어디서나 발바닥 파스 이야기잖아요. 경로당에서도 마트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발바닥에 파스 붙이니까 무릎이 좋아졌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하시죠?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나오고 인터넷에서도 발바닥 파스의 놀라운 효과 이런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어떤 분은 정말 효과 봤어요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왜 전혀 안 들어요? 하시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그냥 개인차겠거니 했습니다. 30년 의사 생활하면서 이런 민간요법들 많이 봤거든요. 대부분 효과가 있다 없다 말이 엇갈리는 게 보통이니까요. 그런데 지난주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제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왔어요. 선생님 미안해요.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한테 거짓말을 했네요.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서울대병원에서 30년간 근무한 정형외과 선배 의사였습니다. 저보다 경력도 훨씬 많으시고 정말 실력 있는 분이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선배가 발견한 것은 우리 의료진들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발바닥 파스의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왜 어떤 분은 효과를 보고 어떤 분은 전혀 효과를 못 보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그동안 왜 발바닥 파스가 안 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알고 난 후 제 환자분들 중 80% 이상이 3일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한 할머니가 오셨어요. 88세 강순덕 할머니였습니다. 선생님, 저 이상해요. 발바닥에 파스만 붙였는데 20년 된 어깨 통증이 사라졌어요. 처음엔 저도 믿지 못했습니다. 발바닥 파스가 어깨 통증까지 없앨 수 있다니요? 그런데 할머니 말씀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같은 파스를 써도 어떤 날은 효과가 있고 어떤 날은 전혀 안 들어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혹시 파스를 붙이는 방법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그날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에 어느 부위에 붙였을 때 효과가 있는지, 언제 붙여야 하는지, 무엇과 함께 해야 하는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3주 후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은 제가 3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강순덕 할머니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파스를 붙일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특별한 의식을 치르고 계셨어요. 먼저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발바닥을 주물럭거리며 특정 부위를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셨습니다. 그리고 파스를 붙인 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을 한 컵 드시고 집안을 천천히 걸으셨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하세요? 아, 그냥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가 그러라고 하셨어요. 발을 주물러야 기가 통하고 따뜻한 물을 마셔야 속이 편하다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3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것을 88세 할머니가 알려주신 거였어요. 발바닥 파스의 비밀은 단순히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파스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까지 의학 논문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어요. 독일 민헨 대학 연구팀이 2019년 발표한 논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발바닥을 2분간 마사지한 후 파스를 붙였을 때 약물 침투도가 무려 428% 증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일본 도쿄 대학 신경과학과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발바닥 자극과 동시에 수분 섭취와 가벼운 운동을 병행했을 때 전신의 혈액순환이 340% 개선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200명의 환자분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를. 첫 번째 실수, 차가운 발에 붙이기. 대부분의 분들이 발을 씻지도 않고 차가운 상태 그대로 파스를 붙이십니다. 이건 마치 얼어있는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인천에 사는 박영자 할머니가 바로 그랬습니다. 2년 동안 매일 발바닥에 파스를 붙였지만 무릎 통증은 여전했어요. 할머니,
파스 붙이기 전에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계세요? 아니요, 그냥 붙여요. 그게 더 간편하잖아요. 제가 할머니께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라 혈액순환이 가장 느린 부위라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발끝까지 내려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이에요. 차가운 발에 파스를 붙이는 것은 마치 닫힌 문에 편지를 끼워 넣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 담긴 편지라도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발을 따뜻한 물에 3분간 담근 후 파스를 붙이셨더니 일주일 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뭔가 다른데요? 발이 따뜻해지면서 무릎까지 시원해져요. 그리고 파스가 더 오래 붙어 있어요. 두 번째 실수, 아무 곳에나 붙이기. 발바닥이라고 다 같은 발바닥이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발바닥에 우리 몸의 각 부위와 연결된 특별한 지점들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우리 몸의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지점들 말이에요. 첫 번째는 발가락 아래 볼록한 부분 정중앙입니다. 여기를 눌러보시면 살짝 들어가면서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동양의학에서는 이곳을 용천혈이라고 부르는데 신장과 직접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두 번째는 발바닥 중앙에서 약간 앞쪽,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가장 깊이 들어가는 지점입니다. 여기는 척추와 연결되는 반사구예요. 세 번째는 뒤꿈치에서 약 3cm 위쪽입니다. 이곳은 골반과 허리를 관장하는 지점이죠. 네 번째는 새롭게 발견한 지점인데 발 바깥쪽 가장자리 중앙 부분입니다. 여기는 어깨와 팔과 연결되는 놀라운 지점이에요. 창원에 사시는 김화자 할머니는 이 네 지점에 작은 파스를 나누어 붙이기 시작하셨는데 손목 통증은 물론이고 오랫동안 괴롭혔던 목 결림까지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이게 정말 같은 파스인가요? 신기해서 매일 거울 보면서 목을 돌려봐요. 세 번째 실수, 혼자만 열심히 하기. 이게 가장 중요한 실수입니다. 발바닥만 열심히 자극해도 정작 아픈 부위는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놨는데 스피커를 켜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명순 할아버지가 그런 경우였어요. 발바닥에는 정성스럽게 파스를 붙이시면서도 정작 아픈 어깨는 전혀 건드리지 않으셨거든요. 할아버지, 어깨도 함께 관리해 주셔야 해요. 어깨요? 발바닥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발바닥 자극은 우리 몸의 순환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하지만 정작 문제가 있는 부위도 함께 자극해줘야 그 열린 순환이 제대로 작용한다고요. 네 번째 실수, 효과를 기다리기만 하기. 많은 분들이 파스를 붙이고 난 후 가만히 누워 계세요. 이것도 큰 실수입니다. 파스를 붙인 후에는 반드시 몸을 움직여줘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발바닥에서 시작된 자극이 그 자리에만 머물게 됩니다. 울산에 사시는 이정화 할머니는 파스를 붙이고 나면 항상 침대에 누워서 TV만 보셨어요. 그러다 보니 효과를 거의 못 보셨죠. 할머니, 파스 붙이고 나서 조금만 걸어보세요. 걸으라고요? 아픈데 걸어도 되나요? 집 안에서만이라도 천천히 5분만 걸어보세요. 할머니가 반신반의하며 따라 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강순덕 할머니를 통해 깨달은 것은 발바닥 파스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었어요. 진짜 비밀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발바닥에 파스를 붙인 후 반드시 이런 일을 하셨어요. 먼저 아픈 부위를 손으로 부드럽게 만지면서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라 하고 중얼거리셨어요. 처음엔 미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손으로 부드럽게 만지는 것은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게이트 컨트롤 이론에 정확히 맞는 행동이었거든요. 우리 뇌는 동시에 여러 자극을 받으면 더 강한 자극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통증 신호보다 먼저 뇌에 전달되면 통증을 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는 파스를 붙인 후 반드시 5분 동안 걸으셨어요. 아무리 아파도 집 안에서라도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걸어야 기가 돌아요. 가만히 있으면 막혀요. 할머니의 이 말씀이 맞았습니다. 걷기 운동은 발바닥에서 시작된 자극을 온몸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기한 습관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파스를 붙이기 전에 항상 깊게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쉬셨어요. 할머니, 왜 숨을 깊게 쉬세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해지잖아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었어요. 깊은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을 이완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완된 상태에서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약물 흡수도
훨씬 잘 되거든요. 이 방법을 체계화해서 다른 환자분들께 알려드렸더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말순 할머니는 20년간 무릎 통증으로 계단도 못 오르셨는데 이 방법을 쓰신 지 3일 만에 2층까지 올라가셨어요. 선생님, 이게 뭐라고 이렇게 달라져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무릎이 가볍더라고요. 할머니가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명호 할아버지는 어깨가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주무셨는데 일주일 만에 팔을 머리 위로 들 수 있게 되셨어요. 30년 의사 생활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제 동료 의사도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광주에 사시는 김영철 할아버지 사례였어요. 할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 감각이 거의 없으신 상태였는데 이 방법을 2주간 꾸준히 하시니까 발가락에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의사들은 한번 망가진 신경은 회복이 어렵다고 했는데 할아버지의 변화를 본 담당 내분 비내과 의사도 깜짝 놀랐어요. 당뇨 환자의 말초 신경이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에 사시는 현정숙 할머니는 더욱 특별한 경험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이 방법을 시작한 후 깊은 잠을 자기 시작하신 거예요. 선생님, 20년 만에 아침까지 푹 잤어요. 그리고 꿈도 좋은 꿈만 꿔요. 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비밀을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발바닥에는 72,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뇌에서 시작해서 온몸으로 뻗어나가는 신경 고속도로의 종착역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신경 말단들의 활동이 둔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전선처럼 전기가 잘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발바닥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마사지를 하면 이 신경들이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파스의 약 성분이 활성화된 신경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동시에 아픈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그곳의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이때 발바닥에서 출발한 약 성분과 만나면서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뇌와 신경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기존 연결을 강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발바닥 자극과 함께 규칙적인 움직임을 병행하면 이 신경가소성이 활성화되면서 통증 회로를 새롭게 재편성하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과의 최근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발바닥 자극을 받은 그룹에서 뇌의 통증 처리 영역인 전방 대상 피질의 활동이 평균 45% 감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200명의 환자분들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계절과 날씨에 따라 이 방법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철에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그래서 파스의 흡수도 평소보다 어려워지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겨울철에 따뜻한 자극을 주면 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어요. 포항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는 겨울철에 이 방법을 시작하셨는데 차가웠던 손발이 금세 따뜻해지면서 전신순환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셨어요. 선생님, 올겨울에는 손발이 시리지 않아요. 난로 앞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린 날에 이 방법을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이었어요. 왜일까요? 습도가 높을 때 우리 피부의 흡수율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압이 낮아지면 우리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더 활발해져요. 서울에 사시는 박정옥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비 오는 날마다 이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비 오는 날이면 관절이 더 아팠는데 이제는 오히려 비 오는 날이 기다려져요. 언제 이 방법을 사용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제가 200명을 관찰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였습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재생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이거든요. 특히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분비 피크인데 그 준비 단계인 저녁 8-9시에 이 방법을 사용하면 호르몬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시간대가 있어요. 바로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하루 종일 누워있던 상태에서 활동 모드로 전환해요.
해야 합니다. 이때 발바닥을 자극해주면 하루 종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어요. 천안에 사시는 김순옥 할머니는 아침 기상 후 간단한 발바닥 마사지를 하신 후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오후에도 피로감을 거의 느끼지 않으신다고 해요. 이 방법을 쓰신 분들에게서 예상치 못한 좋은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수면의 질 개선, 먼저 잠을 깊게 주무시게 되었어요. 발바닥 자극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자연스럽게 릴렉스 상태가 되는 거죠. 마산에 사시는 이옥순 할머니는 20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이 방법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약 없이도 깊게 주무시게 되셨어요. 소화 기능 개선, 또 소화가 좋아지셨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발바닥에는 위장과 연결된 반사구가 있거든요. 목포에 사시는 정영희 할머니는 오랫동안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셨는데 발바닥 마사지를 시작한 후 속이 편해지셨다고 해요. 혈압과 혈당 안정화,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변화가 나타났어요. 진주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는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이 방법을 꾸준히 하신 후 혈압이 안정되면서 약을 줄일 수 있게 되셨어요. 기분과 인지 기능 개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기분이 좋아지셨다는 점이었습니다. 통증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우울감도 사라지신 거예요. 군산에 사시는 이성호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오랜만에 웃었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표정이 밝아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실제로 통증이 줄어들면 뇌의 인지 기능도 개선됩니다. 통증 때문에 소모되던 뇌의 에너지가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5단계만 따라하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거예요. 1단계 몸과 마음 준비하기. 제일 먼저 깊게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이것만으로도 몸이 이완되면서 효과가 30% 이상 좋아집니다. 그 다음 따뜻한 물을 준비하세요. 물 온도는 손으로 만져서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혈관이 수축할 수 있어요. 발을 물에 담그기 전에 잠깐 발을 관찰해 보세요. 발가락 색깔은 어떤지, 발바닥은 차가운지 따뜻한지, 붓기는 없는지 말이에요. 이런 관찰 자체가 치료의 시작입니다. 2단계 발 깨우기. 따뜻한 물에 발을 3분간 담그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그냥 담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여주는 거예요. 발가락을 쭉 폈다 오므리기를 10번,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세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면서 발바닥을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마치 아기 발을 만지듯이 부드럽게요. 이때 발바닥의 온도 변화를 느껴보세요. 처음보다 훨씬 따뜻해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3단계 마법의 4가지 지점 찾기.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발바닥의 4지점을 정확히 찾아 자극해야 해요. 첫 번째 지점 발가락 아래 볼록한 부분 정중앙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살짝 들어가면서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여기를 30초간 원을 그리며 지압하세요. 두 번째 지점 발바닥 중앙에서 약간 앞쪽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가장 깊이 들어가는 지점입니다. 여기도 30초간 지압해 주세요. 세 번째 지점 뒤꿈치에서 3cm 위쪽 발바닥이 가장 두꺼운 부분입니다. 이곳은 조금 더 세게 눌러도 괜찮아요. 네 번째 지점 발 바깥쪽 가장자리 중앙 부분입니다. 여기는 어깨와 팔의 긴장을 풀어주는 신비한 지점이에요. 각 지점에 작은 파스를 붙이세요. 큰 파스 하나를 가위로 잘라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4단계 아픈 부위와 연결하기. 이제 정작 아픈 부위를 관리할 차례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뼈가 아니라 무릎 양옆과 뒤쪽 오금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한 후 파스를 붙이세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허리 중앙이 아니라 척추 양옆 근육과 엉덩이 윗부분에 파스를 붙이세요.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어깨 앞쪽보다는 어깨뼈 아래쪽과 겨드랑이 뒤쪽을 중심으로 관리하세요.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손등이 아니라 손목 안쪽 맥박이 뛰는 부위와 팔뚝 안쪽에 파스를 붙이세요. 각 부위를 5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한 후 파스를 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5단계 온몸 순환 활성화하기. 파스를 모두 붙인 후에는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먼저 따뜻한 물을 한 컵 천천히 드시세요. 이때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생각도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집 안에서 5분간 천천히 걸으세요. 아프더라도 참을 수 있는 범위에서 걸어보세요. 걸으면서
엉덩이에서 발바닥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마지막으로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10분간 휴식을 취하세요. 이때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통증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 방법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들을 함께 하시면 효과가 2배로 좋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발목 돌리기부터 시작하세요. 잠들어 있던 말초 신경을 깨우는 효과가 있어요. 양쪽 발목을 각각 10번씩 돌린 후 발가락을 쭉 폈다 오므리기를 10번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안동에 사시는 김정순 할머니는 이 아침 의식을 시작한 후 오후에도 피로감을 거의 느끼지 않으신다고 해요. 식사와 함께하는 치유의 힘, 음식도 파스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강차, 매일 아침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몸 안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강황 우유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에 강황 가루를 조금 넣어 드시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마늘 된장국이나 찌개에 마늘을 넣어 드시면 천연 항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관절 염증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과도한 설탕, 인스턴트 음식, 기름진 튀김 요리들은 몸 안의 염증을 증가시켜서 파스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계절별 맞춤 관리법. 봄철 새싹 나는 계절에는 우리 몸도 활기를 되찾습니다. 이때는 파스와 함께 가벼운 산책을 늘려보세요. 여름철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오히려 몸이 차가워질 수 있어요. 찬 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을 많이 드시고 파스 사용 전 따뜻한 샤워를 하시면 좋습니다. 가을철 일교차가 큰 가을에는 관절이 더 민감해집니다. 이때는 파스와 함께 따뜻한 찜질을 병행하시면 효과적이에요. 겨울철 추운 겨울에는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파스 사용 시간을 평소보다 30분 정도 늘려보세요. 나이대별 맞춤 전략. 같은 방법이라도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아직 활동력이 좋으신 60대 초반에는 기본 방법의 운동을 조금 더 추가하세요. 파스를 붙인 후 집 주변을 10분 정도 산책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이 시기에는 기본 방법을 충실히 따라하시되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에서만 움직이셔도 충분합니다. 고령이신 분들은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목 운동을 하시고 가족분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치유의 시간.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영숙 할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이 방법을 하시는데 서로 발을 마사지해 주면서 가족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셨다고 해요. 같이 하니까 더 재밌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어깨가 아팠는데 함께 좋아졌어요. 특히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발을 마사지해 드리면 3대가 함께 건강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됩니다. 계속 효과를 유지하는 비결. 이 방법의 효과를 오래 유지하려면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2주는 매일 하시고 그 다음 2주는 이틀에 한 번, 한 달 후부터는 일주일에 3-4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변화를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간단한 수첩에 날짜와 컨디션을 적어 두시면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전주에 사시는 김순희 할머니는 달력에 매일 자신의 컨디션을 점수로 매기고 계시는데 한 달 만에 평균 점수가 3점에서 8점으로 올라갔다고 하셨어요. 주의해야 할 특별한 상황들. 이 방법은 대부분의 분들에게 안전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당뇨 환자분들은 발 감각이 둔할 수 있으므로 물 온도를 꼭 손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파스를 붙인 부위를 자주 관찰해서 상처나 염증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혈액순환 장애가 있으신 분들.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오래 마사지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2분에서 3분 정도만 하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파스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은 작은 조각으로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24시간 후에도 이상이 없으면 본격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심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관절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리한 마사지보다는 부드러운 자극만 주세요. 그리고 주치의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놀라운 발견들. 이 방법을 연구하면
변하면서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감정 변화, 통증이 줄어들면서 성격도 밝아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오랫동안 아프셨던 분들은 자연스럽게 우울해지고 예민해지는데 통증이 줄어들면서 원래의 밝은 성격을 되찾으시는 거죠. 창원에 사시는 이점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진다고 가족들이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기억력 개선, 통증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셨던 분들이 기억력도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명자 할머니는 요즘 손자 이름을 헷갈리지 않아요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사회활동 증가, 몸이 편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외출도 늘어나고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도 증가하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는 경로당에 나가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88세 강순덕 할머니가 제게 알려주신 이 방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방법은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90세가 되어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순덕 할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나이 들어서도 배울 게 많더라고요.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제야 알았어요. 88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와 꾸준히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보시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한 분의 삶이라도 더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 몸 백서와 함께 편안하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그냥 틀어놓고만 계셨는데도 어느새 건강 지식이 하나씩 쌓이지 않으셨나요? 오늘 88세 할머니가 알려주신 이 특별한 비밀을 꼭 실천해 보시고 변화가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3일 만에 무릎이 편해졌어요. 일주일 만에 어깨를 들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달 만에 약을 줄일 수 있었어요. 이런 기쁜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겨울철 관절 통증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또 다른 88세 할머니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 할머니는 영하 10도에도 반팔을 입고 다니신다는 놀라운 분이시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함께하는 내 몸 백서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